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충성! 추도위원장님께서 계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계식사 세월이 하수상하니 세상 물정이 물구나무 선 오늘입니다. 안팎으로 나라의 운세가 숨가쁜 전환의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세출의 선구자이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서거 41주기를 의식을 동행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부국 광병을 통한 민족 중흥의 대업을 성취하신 님의 큰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씻을 수 없는 허물을 안고 옥깃을 여미는 숙연한 시간입니다. 실사굿이 싱싱한 유신의 눈빛과 할 수 있다는 당찬 투혼으로 형형했던 대한민국의 우람한 기상이 볼품없이 시들고 있습니다. 나라 세움의 뿌리를 자유민주화 시장경제로 바꿔 대한민국 건국 72성상 그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진면목이 몹시 얼룩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등장 이후 스스로를 능멸하는 자학사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치세를 험담하는 사악한 역사 가로채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른바 박정희 흔적 지우기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절규했던 님의 손때 묻지 않는 구석이 어디 있답니까? 그들의 고약한 수작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에 대한 반역입니다. 모사죄인 성사제천 이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성사 여부는 하늘의 뜻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의 모사는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하늘의 노여움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상적인 촛불 정권은 무능과 위선, 독선으로 국정을 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두 동강 난 공동체는 구심점을 잃고 삶이 고달픈 민심은 밤잠을 설치는 나날입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의 버팀목인 포괄적인 자유는 야멸찬 통제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장치인 상권 분립은 겉보기 허우되는 멀쩡하나 기세등등한 청와대 권력의 비위 맞추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 일각의 판결 풍경은 가관입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은 권력의 심기에 따라 법률을 멋대로 창작하는 희한한 순발력을 발휘하는 법률 기술자라는 비아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법치의 타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좌파 운동권 정치의 속성인 권력 독과점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 집권 세력의 오만과 객기는 딱히 완장찬 점령군의 아나무인 언동을 고스란히 닮아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대통령 문재인의 아집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집은 독재로 건너뛰는 징검다리입니다. 문재인 독재라는 언어가 저작거리에서 막힘없이 수월하게 거래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은의 무도한 고압적인 겁박에는 고개 돌리고 종전선언을 구걸하다시피 매달려 있는 문정권의 굴종적인 태도에 자존심 상한 국민들의 역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측은한 정도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웃기는 나라, 문 대통령이 공약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 최악 정권의 민낯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뿌려 불태운 반인륜적인 만행의 발생 전후를 통해서 청와대와 군 당국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적인 분노는 한계점에 닿았습니다. 어설프고도 한가로운 정부 대응에 대해 새삼 국가의 존재의 의미와 국민이 뽑은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의 책무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주권 재민의 백성의 몫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불태워지는 그 시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알 권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다짐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사전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많은 예비역 장성들은 유비무한 상무 정신을 군령 제1호로 삼고 적도발 시 미친 계획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선언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살아생전 단호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딱히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화기를 등에 업고 등극한 문재인 촛불 정권은 필시 광장의 역습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을 통째로 봉쇄한 핑계는 중국발 역병 방역이지만 속셈은 자유 보수 우파의 반정부 시위를 선제적으로 틀어막으려는 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경찰은 광장으로 접근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태국기를 든 사람을 용케 골라 검문합니다. 태국기를 불심 검문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차벽성 장성을 포진한 상막하고도 상엄한 장면은 외신을 통해
널리 세계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은 평양에서도 보기 드문 도심 봉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입니다. 좌파 정권은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국제사회의 인식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계엄령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시사성이 절묘하게 투영된 신조어의 탄생은 살아 숨쉬는 민성의 현주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는 데에는 일찌감치 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서둘러 완성한 박정희 정치에서 연유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의사, 간호사,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큰 몫을 다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필시 펼치신 경국 대본은 부국 강변과 국태민안으로 압축됩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평화의 정석은 명료합니다. 힘을 중심에 놓고 상부상조하는 동맹을 굳히는 길이었습니다. 지구촌에서 한미방위조약과 같은 공고한 동맹체제는 없습니다. 6.25 전쟁을 종식시키는 정정협정에 동의하는 선제조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밀어붙여 성사시킨 것이 오늘의 한미방위조약입니다. 선구자이신 건국 대통령의 원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을 각오하는 결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육성이 마냥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이제 우리의 집중과 선택은 명백합니다. 국난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본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구국운동에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박정희 정신의 부활을 함께 기원하면서 개식사를 가능합니다. 끝으로 국제공산 세력까지 침투한 광장의 미친 돌개바람에 휩쓸려 1300일째 영어의 몸으로 고초를 이겨내고 있는 님의 따님 건해 대통령님의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사필 기정은 신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제41주기 주도위원장 정재호 합상. 이어서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추도사 박정희 대통령님이 운명하셨다는 비보를 접한 그날, 저는 33살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바닷바람 부는 이른 새벽, 시내 육군대학 교정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적은 없었지만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험한 분한 생각에 그저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삼키고 또 한 번 쳐다보고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제가 감히 추모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모시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들은 이제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록 대통령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은 없지만 먼 발치에서나마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하며 잔뼈를 키웠고 세계의 위대한 혁명가들과 대통령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꿈꾸었던 후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정치에 바친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로와 시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님의 역사적 위상과 그 업적과 유산을 오늘 다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동안 온갖 폄훼와 모욕이 가해졌지만 박정희 시대는 우리나라를 넘어 20세기 세계사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그 시대의 축적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만 해도 박정희 시대부터 쌓아올린 경제력과 국가 재정,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제도, 그리고 의료 및 통인프라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온 국민의 참여와 협력, 뛰어난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만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방역 성과를 자기들 공으로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대한민국의 이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또다시 후회와 탄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있었고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고 시대와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국민의 생각과 기대의 높이를 더 일찍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이토록 우리들 마음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토록 뒤집히고 이토록 수모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묘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의 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우리 국민은 6.25 전쟁의 황량한 폐허 위에서 오늘의 경제대국, 오늘의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그 이치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한 덩어리가 되어 땀 흘려 일하고 근검 절약하며 교육에 온 힘을 쏟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진실입니다. 광복 75년의 우리 현대사는 결코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 그 어떤 세력도 이 역사를
모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권력자들은 이 빛나는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전쟁에서 구해낸 큰 어른들의 묘를 이곳 현충원에서 파내자는 폐륜적 언동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복수심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를 뒤집고 현대사의 기억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국민을 편가르고 모든 제도적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인간 이성의 최고 표현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나 권력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아무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또 기업들을 올가매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일부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 홍위병이 되어서 하루살이 때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법과 정치, 경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법만 피해갈 수 있다면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사람들, 인간의 염치와 양심을 법정 속에 넣어둔 비천한 사람들이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과 양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권 친위대를 만들고 언론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집회는 원천 봉쇄되고 개인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원로와 선배 여러분, 1970년 3월 브란트 서독 수상이 동서독 정상회담을 위해 기차편으로 동독 도시 에르푸르트를 방문했습니다. 기차역에는 수많은 동독 사람들이 브란트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란트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체제, 어떤 권력 아래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브란트는 도저히 웃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2년 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습니다. 환영 나온 평양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희열에 차 있던 그 모습, 평양의 경기장에서 연설하던 그 모습, 그 내용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광복 이래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시대보다 더 혹독한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비행장에, 경기장에 나왔는지 문 대통령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실망감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연민과 예의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천인공노할 사태를 당해서도 북을 꾸짖기는커녕 이 정권은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아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북핵 문제에는 말 한마디 없이 종전선언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밤중 군사 퍼레이드에서 우리 국민을 절멸시킬 수 있는 초대형 미사일과 온갖 전술무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뭐라고 한마디조차 못하는 이 정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북에는 양처럼 순하고 비판하는 우리 국민과 야당, 그리고 대기업에는 냉수처럼 사나운 정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가보다 정권을 우선하는 사람들, 안보와 미래를 저버리고 권력 유지에 모든 것을 건 세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상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입니다. 거짓과 위선, 분열과 선동으로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정권은 끝내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뜻은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허물어지기 전에 이 나라를 살리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더 낮은 곳에서 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변하고 또 변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결코 분열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능굴능신 국민의 뜻과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력, 노블레스 오브 리주를 실천하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진 세력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국민의 마음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낙엽처럼 메말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희망이 솟아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안겨드려야 합니다. 그 다짐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참 뜻일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안식을 삼가 기원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신 정재호 회장님을 비롯한 민족 중매 여러분,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26일 강창희 재배.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님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자유체제의 수호와 근대화라는 인류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호련히 가신 지 41년 되는 날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 대통령, 숭모하는 유경수 영부인 영전에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4.19와 5.16을 겪었고 재근재근 격려하면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한일회담 반대, 삼성계엄 반대, 유신 반대로 어지럽던 대학에서는 범민하면서도 선친의 유지대로 사법시험을 치렀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둔 1974년 광복절에는 그날 개통된 1호선 전철에 기념 탑승하였다가 영부인 피격이라는 가슴 에이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79년 10월 27일에는 대통령께서 발령하셨던 저희 초임지 광주지검에서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망극한 비보를 들었고 이듬해에는 5.18도 겪었습니다. 81년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학생 시위사건 처리 문제로 사임한 뒤 대학에서 법학과 법철학을 가르쳤고 근자에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수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노래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결하신 보릿고개가 다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는 세계 수준이고 어렵게 건설하셨던 고속도로가 곳곳에 있으며 고급차들도 질비합니다. 77년 100억 불을 달성하셨던 수출은 6천억을 넘어 세계 7위에 이르렀고 68년 대통령께서 시동 거셨던 전자제품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가족 동반 자살 등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취직을 못해 졸업을 몇 년씩이나 미루고 있으며 출산율은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께서 심어주셨던 희망과 진처의 기상은 사라져버렸고 거짓과 중상모략, 증오와 불편, 불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였다. 역대 정권은 거대 정권이다. 따위 터무니없는 역사인식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세력이 권력 탈취를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버젓이 교육부 고시란 것을 만들어서 4.19, 5.18, 6.29만 민주주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1948년 자유민주주의 건국, 6.25 국제공산침략 분쇄와 자유체제 수호, 5.16 일제 법제를 청산하고 1.21 청와대 습격, 울진 삼척 침투 등 공산 세력의 집요한 침략을 이겨내면서 중화학고공과 원자력 발전까지 달성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한 것 등 대한민국의 진정한 역사는 교과서에서 배제하여 가르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6.29 전에는 반민주적 폭압만 있었고 6.25는 민족 해방전쟁이었던 것처럼 날조된 역사교육을 하고 있고 왜곡된 성교육, 사회교육, 종교교육 등 온갖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부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골려주고 때려눕혀 시궁창에 쑤셔박아 넣기 위해 존재하오 따위 극악한 글이나 쓴 자에게 대학 기념호를 만들었고 야당도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법조계에도 침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선량한 국민은 박해하고 저들 도당은 부정선량한 뇌물을 받던 범죄를 저지르던 선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문에 다수 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법에도 없는 적폐청산 구호로 100여 명 주요 법관들을 몇 개월씩 조사하고 전 대법원장 등을 납득하기 어려운 죄목으로 무더기 소추하였으며 저들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한 법관에게는 인민재판식 공격을 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다수를 특정 성향 인사로 절차에도 어긋나게 임명하는 전례 없는 일도 사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자들을 법무장관에 거듭 임명하여 검찰개혁 적임자라면서 파개혁 발탁하였던 검찰총장과 싸움을 일삼게 함으로써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도 소추도 하지 못하도록 강력 방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근거도 없는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 절차를
농단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의 난맥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 요인이 옥고를 치르고 있고 수사를 받던 검사, 변호사, 전 기무사령관, 전 국회의원 등이 극단의 선택을 한 일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십만 쪽의 방만한 수사 기록을 제출하고는 구속 상태에서 주 3회 재판을 강행하여 방어권을 박탈하였고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강제처분, 엄격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형사법 기본 원칙도 파괴하였습니다. 저들은 북한인권법, 특별감찰관법, 5.18 진상조사특별법 등 허다한 법률도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 대한 12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선관위 중앙서버, 사전투표지 등 핵심 증거의 보전도 거부하고 추석 연휴 야암을 틈타 선관위 중앙서버를 반출하는 작태까지 저질렀으며 법정 기한이 다 된 지금에야 소수 사건에만 심리에 착수하여 사실상 재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박 대통령께서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신 중국 공산당에 굴종하여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태양광 발전 등 불합리한 정책과 매표성 예산 남용으로 경제 파탄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빙자하여 의사 표현을 탄압하고 통행까지 제한하여 외신 기자도 평양에서도 못 본 장면, 말 그대로 미쳤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들이고 있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이 모두 깨우치고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영도 아래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였던 그 애국 애족의 정신이 아직도 맹맥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위하여 심신을 오롯이 다 바치신 박 대통령과 영부인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온 민족이 다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깨우신 대한의 혼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사에 꿋꿋하게 펼쳐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이시여 부디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소서. 2020년 10월 20일 헌법을 변호사 모임 구상진 세대. 네,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와닿는 추도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강명도 회색 엄지 동포사랑 파랗게 추천 전국연합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자유대한의 위대한 수호자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며 우리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님의 서거 41주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를 추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기는 매우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작용화되어 가고 있고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있으며 북한은 호시탐탐 군사력을 중강시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를 고의적으로 외면함으로써 국민들을 좌우로 분열시키고 갈등과 반목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게 만들고 있으며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말 그립습니다. 구국적인 5.16 혁명과 대한민국의 산업화 그 자체인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시었습니다. 저는 북한 평양에서 출생한 평양 토박이입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집에서 자란 북한 핵심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김일성과 함께 6.25 전쟁을 수행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당시엔 남조선이라고 부르던 대한민국을 조카통일이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북한이 이름난 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묘사하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인민들은 잘 몰랐어도 북한의 고위층들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살아계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을 비교할 때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을 놓고 비교 분석을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말 여러 차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북한 고위층의 분위기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력이 역전된다. 남조선의 국력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박정희만 암살하면 남조선의 성장은 다시 멈추게 될 것이다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 북한 고위층의 생각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1968년 1월 22일 감행된 청와대 기습 사건이 성공하여 박정희 대통령님이 나라를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정착한 뒤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며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하던 중 가장 감명 깊게 와닿은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지도자는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반드시 국민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론과 연관을 시켜서 발상을 해야 합니다. 인권, 민주 모두 다 좋은 말이요. 그러나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굶짐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나옵니다. 이 말 속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함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김일성은 그 당시 2천만도 되지 않던 인민들에게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민주화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굶짐으로부터의 해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94년 자유대안으로의 망명을 결심한 것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와 인권 유린으로 인해 지금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빈곤 국가라면 저와 같은 탈북민에게 국적과 정착 지원금을 주며 이곳에서 용주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의 실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탈북민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온 통일이며 자유 통일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유 통일이 되는 그날 꼭 다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강명도 올림.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원 미국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유학생께서 추도사를 하겠습니다. 회색 공지를 파랗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도사,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사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1979년으로부터 10년 뒤인 1989년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1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열렬히 존경하게 됐던 계기와 그분의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2살이 된 저는 당연하게도 대통령의 생전 육성도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이 성취되는 과정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청년 세대가 그렇듯이 편향적인 공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 세계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삶, 인격, 업적, 그리고 그 시대의 진짜 주역들에 대한 공백이 존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형성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단상은 군복과 선글라스를 낀 채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약자와 법 위에 군림했던 독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 지적인 게으름이 더해지면서 저는 이 위대한 영웅을 30년 가까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역사의 진실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삶, 업적, 그리고 인격을 배우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역사의 진실을 통해서 알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권위주의 리더십이 아니라 언제나 약자와 서민들을 가까이 했던 탈권위적인 지도자였으며 시대를 꿰뚫는 통찰을 가진 분이었으며 포기를 몰랐던 불굴의 정신의 소유자요, 어떤 강대국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대한민국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이요, 자랑스러운 지도자요, 우리 청년들이 따라야 할 롤모델임을 알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한 뒤로 저는 경남 같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헤쳐나간 박정희 대통령님을 온 마음 다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피와 눈물과 땀은 이 나라의 경제, 교육, 예술, 안보, 복지 등 대한민국의 근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꿈틀거리며 꽃을 피웠고, 이 반석 위에 저 같은 청년들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꿈이 살아 숨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정희라는 거목이 만들어낸 열매들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기결이지만 저 김성원은 박정희 대통령께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정신을 미약하나마 계승하는 것으로서 그분에 대한 빚을 갚고자 합니다. 아직도 서점의 한켠에 서서 박정희 각하께서 집필하신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을 읽고 느꼈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세계는 2020년을 살아가는 제가 현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었던 이런 산발적인 고민의 집약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동질감에 사로잡힌 저는 대통령 이전에 인간 박정희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이 책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에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가난, 게으름, 서름, 그리고 아픔에 대한 한 사나이의 통렬한 고찰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조선 500년 역사의 병폐에 대한 한 사나이의 거룩하면서 절제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한탄과 분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외면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시대적 사면을 맨눈으로 바라보았고, 이 맨눈에는 한 남자의 기계와 순수한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회한과 분노를 당신의 한 몸을 산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과 승리와 성취로 승화시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 대통령의 명언 중 하나는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집념과 헌신은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밖에 안 됐던 이 가난한 나라를, 기아에 허덕이던 이 나라를 현재는 GDP 12위의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대한민국 1인당 소득은 우간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토고,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헐벗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개발국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조선의 뒷모습이 무색해질 만큼
대한민국은 마치 미국의 별명 언덕 위의 도성처럼 높이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당신 같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가짜 평화 앞에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자들이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은 자국민의 죽음을 가짜 평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하며 이 나라의 국부를 해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의 파기를 위해 전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모조리 삭제하려고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전히 다수라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위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이끄실 때 마주했었던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요. 당신께서 이미 싸워서 이기신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전체에 박정희 정신의 부활을 필요로 첫째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립자존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평생의 고민은 독립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정부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힘이 스스로를 다스리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참된 자유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데서만 이룩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자유를 왜 타인을 향한 의존으로부터의 독립, 가난으로부터의 독립 연결시켰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순간에 대통령 이러한 독립을 노예 근성에 대한 분노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립자존이란 존엄한 개인이 자존감을 갖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또한 이웃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를 마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국가에게 행복 추구권을 기대하는 의존 정신이 가득한 나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내 취업, 내 연봉, 내 행복, 내 가정, 내 육아, 내 안전, 이 모든 것들이 국가에 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권리 주장만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의원 한 명당 법안 발의하는 숫자가 미국의 2배요, 일본과 독일의 80배입니다.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 수도 없이 쏟아지며 온 국민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법안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의존 정신을 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아 치열하게 내 삶을 일구고 목표를 성취하고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박정희 정신이 이 대한민국을 충만하게 채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5.16 혁명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순교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중흥과 발전을 바라는 이 시대의 모든 자유시민 주역들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사혁명은 결코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목숨을 건지는 작업이요, 병든 민주정치에 대한 임상수술이다. 당신께서는 건국한 지 10년 만에 중후정치로 전락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중후정치가 만들어낸 리더십의 부재와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대통령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 죽어가던 민주주의에 수술칼을 들이대셨습니다. 그렇게 당신께서는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셨고 산업, 교육, 복지, 안보 등 민주주의의 모든 기초를 놓는데 앞장서셨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40년간 자유와 평화를 누렸지만 다시 이 한반도 위에 한반도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이 노예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나라는 노예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41주년을 맞는 올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노예냐 자유인이냐를 선택해야 할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황하거나 겁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당당하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41년 전 이날 당신께서 흩뿌리신 이 위대한 정신의 조각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 정신이 계승되는 한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6.25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정신의 전쟁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박정희 대통령의 염원처럼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4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류가 우리의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각성이 이 위대한 박정희의 정신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때에 한 알의 밀알되어서 이 땅에 심겨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목과 이 나무의 열매들이 이 한반도 전체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이시여 편히 영면하시옵소서. 2020년 10월 26일 한국청년보수연합 그라운드C 대표 김성원 재배.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김성원 청년의 추도사,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기념재단 이종찬 교육 홍보실장님께서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큰 공감이 되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에게 큰 기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중이신 분들 회색검지 파랗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 세팅을 위해 잠시 화면 흘린 점 양해 말씀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굳게 단결하여 성공과 영광의 위대한 역사를 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헌장을 낭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내일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